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사장학 개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장을 하던 하지 않던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창업을 하고 사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더욱 꼼꼼히 읽어봐야 되겠죠. 이 책에는 상당히 그 디테일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이야기까지 개념화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피해야 할 스타일의 직원 또는 직원을 칭찬하는 법,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반면에 또 아주 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또는 인생에 대한 그 아주 보편적 감각,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기 개발서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경제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무엇보다도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책의 저자인 김승호 회장이 수년 동안 이 사장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진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학생으로 참여를 하고 그들과 그 소통을 나눴다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그 현업 사장들의 고민이 나왔고, 그러면 또 많은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겠죠. 교학 상장, 가리키고 배우면서 또 서로가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공유했던 많은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지 않을까. 여튼 책의 내용은 상당히 방대한 편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사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장을 해서 더 큰 성공을 일구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또 주변에 풍족하게 베풀고 또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할 수도 있죠. 좋은 내용이지만 이 사장, 사업을 실패한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심한 괴로움과 고통, 또 주변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젊은 날에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이런 거는 독려할 만하지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젊은 시절에는 작은 단위로 사실 도전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중년 이후의 경우에는 이 도전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진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내가 창업을 해도 되는지 사장을 해도 되는지 이런 걸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개인을 위해서도 좋고, 왜냐면 기질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삶이 일단은 굉장히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일본의 경제 침체기에 한 해 자살자가 이제 3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경영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언론사 조사에서 70% 이상의 CEO가 가끔 혹은 자주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거의 평생을 사장으로 살아왔는데, 물론 큰 단위의 기업은 절대 아니고 작은 소규모의 회사 또는 자영업인데 자금적으로 어렵고 이번에 망가지면 절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고, 이럴 때는 진짜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본인은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면 되는데 가족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많은 이들과 얽혀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 가사가 있듯이 특히나 가족들, 이들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이런 것도 고민에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 책 속에는 이런 개념이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 이런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걸로 내가 기질적으로 사장을 해볼 수 있을지 안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걸 사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인데,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한다. 자, 이런 기질을 갖고 있으면 절대 사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논어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누가 공자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좋아한대요. 근데 공자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마을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싫어한대요. 그것도 또 부족하다. 뭐가 도대체 좋은가? 그 마을에서 착한 이들은 좋아하고 악한 이들은 싫어함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다. 이거는 일종의 바보나 호구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기업을 운영한다는 거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두 번째는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되겠죠. 하나의 조직을 이끌고 있는 대표로서 거절해야 될 무수히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 다 들어줘요. 심한 경우에는 부탁을 들어준 그 사람에게서도 뒤에서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걔는 다 좋은데 심성이 너무 물러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쉽게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사장이라는 테크닉, 사실 가장 중요한 테크닉은 협상의 기술이 되겠죠. 사실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 협상의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직원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서는 것, 이런 것도 되지만 그 사업 분야에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그 플레이어와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것, 또는 이 사업 영역과 유관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 사업 영역에서 경쟁자지만 협력해서 유관 영역에서 또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수한 협상의 게임. 그런데 쉽게 양보한다. 직원에게도 양보하고, 뭐 경쟁에서도 양보하고, 매출을 내는 모든 협상에서도 양보하고, 이러면 사장으로 어렵겠죠. 네 번째는 혼내지 못한다. 또 중요한 사장의 테크닉 기술이 싫은 소리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해도 그게 정말 그냥 싫은 소리로만 들리는 경우가 있고, 그 소리가 나의 발전을 자극하거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여튼 그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어렵다고 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지나치게 염려하는 경우예요. 이 책에도 따로 하나의 파트가 있는데, 사장은 공포를 다루는 잘하는 거죠. 공포에서 기회를 보고 공포에서 이득을 얻는 것, 이게 사장의 또한 그 높은 필요한 기술이 되는 건데, 항상 모든 걸 막 걱정만 해요. 그럼 회사 전체 분위기가 그냥 걱정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어떤 공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준 높은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그게 바로 사장이 되겠죠. 여섯 번째는 항상 웃는다. 자, 항상입니다. 웃긴 웃는데 항상 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고 주변에서도 너무 쉽게만 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도움 청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또 사장의 테크닉, 자, 일에 대해서 지시하는 테크닉,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시라는 게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또 회사가 있으면 거기와 연결된 무수히 많은 또 협력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도움받는 그런 경우, 도움을 어떻게 잘 이끌어내는가, 이런 기술,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지시를 어떻게 잘하고 피드백을 잘 받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또 사장의 리더의 중요한 기술이 되는 것이죠. 여튼 사장으로서 좋은 결과를 낸다, 아주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든 과정이고 그에 동반되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냉철하게 내가 맞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모든 기업은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기업, 사장,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왠지 뭐 악덕 기업, 악덕 사장, 뭐 그런 것만 떠오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사장으로, 물론 작은 업체지만 경험을 하고 사회를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보게 되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뭐냐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모든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장은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 사업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심플한 건데, 자, 일단 기업으로서 건전하게 유지 발전해 나간다. 뭡니까? 자, 국가의 세금을 축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리고 많은 이들의 직원을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의 고용을 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가족들, 많은 이들을 위해서 사실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직원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일을 한다는 행복감을 주고, 또 급여를 밀리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거, 그런 기업은 사회적 공헌,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고 말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 자체로서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죠. 사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는 것이고, 그런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장은 사회적 사업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큰 기업도 그렇지만 그 작은 단위의 뭐 자영업, 직원을 또 고용을 하잖아요. 쉽지 않죠. 고용을 늘리고, 그러니까 직원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 입장에서는 실수령액만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회사나 사장의 입장에서는 실수령액보다 사실 상당히 더 큰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4대 보험 관련이라든가 또 퇴직금도 비축을 해야 되지.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사업적 환경이 또 좋지 못하면 또 개인적으로 뭐 돈을 끌어다가 회사를 유지해내고 뭐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여튼 그 어려운 사장의 길, 이런 관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또한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것도 더 갖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래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